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 헷갈리는 노가다 용어입니다. 제가 이 더보기란에 어, 썼던 컬럼 링크를 달아 놓을 거예요. 아마 그 컬럼의 제목은 쟁이들의 현장 용어라고 제가 이제 기고한 컬럼이 있으니 여러분들 그 컬럼 한번 관심 있게 읽어봐 주시고 또 여러분의 현장 용어, 그러니까 현장 용어를 모르는 직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인터넷 링크를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훑어보니까 이거는 참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라는 이제 링크가 하나 있어서 그거마저 제가 달아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가 무척 춥죠.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손발 얼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 든 분들 많은데 여러분도 감기 들지 않도록 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헷갈리는 노가다 용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우리가 아는 현장용 노가다 용어 이게 우리가 이거는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목공 쪽 분야 외에도 각 생활 문화 전반에 다 아마 스며들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빠게스, 뭐 스매끼리, 와르바시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서로가 얘기하면 분야가 달라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일본식 언어. 사실은 그 중에는 이제 실제로 일본식 언어가 아니고 잘못된 영어로 따지면 콩글리시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외래어들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선시대 때부터 있어서 원래 우리 것. 둘째, 해외에서 들어와서 외국에서 바다 건너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조선, 미개했던 조선은 전기나 모터도 없었고 산업혁명의 그늘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 진화하지 못했었죠. 때마침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강제 개화가 되면서 그 수많은 기술과 이제 그 문물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기, 모터, 벨트,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 그리고 일본식 언어와 도면, 그리고 서양식 언어와 도면, 이렇게 다 들어오면서 사실은 혼란을 처음에는 아마 좀 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아마 얼핏 제목은 이게 아니지만 그와 같은 설명을 해놔서 오늘 그 얘기를 계속 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조선시대에 없던 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것들 대부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우리 것으로 그걸 변환하는 것들이 어려웠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가장 그 대명사화된 것들, 가장 많이 불리게 된 것들의 그 그냥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스포츠 중에 뭐 기계체조나 이런 류에 가면은 또 스키 뭐 이런 피겨 스케이팅 이런 거에 가면 그 처음 창시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 기술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이 노가다판에 사용되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흔히 쓰이는 이름으로 다 같이 불리는 것이죠. 그게 콩글리시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직업인들끼리 현장에서 약속화된 언어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말도 안 되고 잘못된 것도 충분히 보입니다만 누구 하나 그거를 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바로 잡기도 어렵죠. 그 왜냐?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들만이 쓰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잘 모를지언정 못 알아들을지언정 우리끼리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속도를 이제 그 맞추기도 하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 분야 그 사람의 기술과 깊이나 경력이나 이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용어를 잘 조리 있게 구사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그 그릇된 노가다 용어 고쳐야 되는 개혁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저기 일본에 의해서 일제 때 강제로 바뀐 것들도 있지만 우리께 원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한 것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뭐 일제도 끝난 지가 7, 80년 됐고 시작된 거는 지금 1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순수한 우리말, 그리고 일제 때 정착된 일본말, 그리고 서양말, 그러니까 영어나 또는 뭐 당구의 후루쿠처럼 어디 유럽의 어느 나라 말, 뭐 예를 들면 거기에는 뭐 프렌치 프라이 같은 우리가 흔히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감자튀김인데 지금도 그거는 바뀌지 않고 미국에서조차도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순수한 노가다 용어, 이거는 어느 나라 말도 아닌 게 다 변형이 돼서 우리끼리 그냥 방언이 된 것들, 그리고 기타 뭐 제3국적 또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이런 언어들, 이게 섞여야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도 일본말이 아니고 전체도 영어가 아니고 전체가 방언도 아니고 그 중에 우리가 우리말로 다 할 수도 없고, 그게 이것뿐만이 아니죠. 생활문화, 뭐 음식문화, 스포츠 문화에도 다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어느 스포츠에는 우리말이 아예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축구에도 보면은 뭐 코너킥, 뭐 페널티킥, 뭐 핸들링, 뭐 이런 거 얘기는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승부차기, 뭐 이런 건 우리말로 쓰죠. 근데 전체 우리말로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현장에 나왔거나 또는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알아듣기 어려운 이 노가다 영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미국인들하고 영국인들하고 같이 일하고 또 가르치면서 그들을 지도하면서 도대체 영어도 짧은 제가 그들하고 소통하기도 어려운데 최소한의 공구 이름이나 이런 기법 이름은 알아야 되겠어서, 도구 이름들은 알아야 되겠어서, 이게 우리말로 있고 영어로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 도대체 이걸 니네 말로 뭐라 그래? 이걸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자, 이거를 니네 말로 뭐라 그래? 이렇게 영어로 제가 말을 해야 대답을 할 텐데 그것조차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20년 넘게 교수로 있던 저의 멘토인 박사님 한 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격식이 높은 브리티시 잉글리시 하나, 그 다음에 약간 캐주얼하게 물어볼 수 있는 영어식 문장 하나를 알려주신 거예요. 둘 다 써봤어. 그랬더니 제가 구사하기에는 브리티시 잉글리시는 좀 부담스럽고 미국식 영어로 이제 캐주얼하게 물어봤죠. 간단하게 뭐 How can I say English? 뭐 이걸 니네 말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쉽게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던 일반 대학이 다른 대학이지만 대학 과정을 공부를 한 친구들도 우리가 쓰는 현장 용어나 도구 노가다 영어 뭐 또는 기술 용어 이런 거를 영어를 모르더라고요. 그게 좀 의아했는데 뭐 그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런 건 제가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알려주고 소통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아마 How can I say English라고 이건 니네 말로 뭐라 그러냐고 한 게 아마 100번도 넘을, 수백 번 될 거예요. 나중에는 How can만 쭉 나가면 바로 영어로 딱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대패의 덧날을 뭐라 그래? 대패날은 블레이드인데 대패날은 블레이드인데 대패날의 위에 덧날은 영어로 뭐라 그래?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소리 중에도 서양에서 공부했건 뭐 장애인이든 간에 이거를 아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차라리 그냥 젊은 차고에서 하는 학고 유튜버들이 오히려 공부를 더 했지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좀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숙제야 가서 해와. 홈워크. 그래서 가서 해온 게 이제 칩브레이커예요. 칩브레이커. 물론 저도 이제 알고는 물어본 건데 칩브레이커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헷갈리는 노가다 영어 제발 남 탓하지 마시고 순수한 우리말을 다 제시하고 다 바꿔줄 거 아니면 본인들 생활 문화에 있는 거 놔두고 남의 분야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저 모르면 물어보세요. 요즘에 인터넷에 검색해도 이거 나오나? 글쎄 내가 이런 걸 검색해 본 적이 없어갖고 모르겠네. 우리끼리 그냥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써갖고 언어가 되면 그냥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팀별로 그 용어를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야지마다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이게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뭐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 생활 문화에 따라 또 각자가 일하는 분야에 따라 다 그런 방언들이 있는데 굳이 남이 쓰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굳이 뭐라고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서로 각자 쓰는 게 쓰는 거지. 이게 뭐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께 있으면 왜 안 썼겠어요. 심지어는 개 중에 몇 가지 용어는 순수한 우리말 또는 정말 우리만 같은 걸로 누가 꺼내옵니다. 어느 날.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좋은 용어가 하나 탄생이 됐어. 근데 그게 왜 정착이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언어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색함이에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에 달아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누가 이렇게 해주기 전에는 현장에서 그거를 다 쓰이게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죠. 그렇다고 누가 하나가 리더격인 사람이 있어서 끌고 간다고 따라옵니까? 예,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요즘에 그런 얘기 맞아. 혹시 거기 눈 왔어요? 여긴 안 왔어요. 여긴 왔는데. 거기 비 왔어요? 왔어요. 여긴 안 왔는데. 그러면 이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 뭐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다 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후는 우리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중국이 다 문화가 다르죠. 음식을 해도 중국은 불맛, 일본은 손맛, 중국은 불맛, 일본은 칼맛, 우리는 뭐야? 손맛. 그래서 대패를 하나 써도 서양은 밀고 우리는 당겨요. 서양은 밀고 우리는 당겨. 중국도 밀어요. 미는 대패를 쓴다고. 우리만 당기는 대패를 써. 근데 보니까 우리만 당기는 게 아니라 일본도 당기는 걸 쓴 거예요. 일본도 당기는 대패를 써서 우리도 당기는 대패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는 당기는 대패의 결정은 일제 때 바뀐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원래 미는 대패를 썼어요. 그리고 섬세한 거 할 땐 당겼고 일부 당기는 조그만 대패가 있었고 대부분의 대패를 밀었어요. 거칠게 하는 황삭은 밀고 곱게 하는 초시하게는 당기고. 일본은 대체적으로 다 당겼어요. 중국과 서양은 밀었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미는 대패에서 일제시대 때 당기는 대패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과 뭐 생활 기술 습관을 다 바꾸려고 하는 일본의 어떤 이게 말살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을 제가 예전에 봤는데 그거는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건 사실과 다르고 일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일도 없고 분명한 것은 우리 조선의 대패보다 일본의 대패가 한 두어 단계 더 진화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쇠가 좋았고 열 처리하는 기술이 좋았고 그 다음에 대패의 덧날을 나무 형태로 쐐기 역할로 쓰는 것이 아니라 칩 브레이커, 그러니까 덧날의 구조를 어미날과 조합해서 완성함으로 해서 나무의 거스름을 없애고 뜯김을 없애고 이렇게 잘 깎이게 대패날을 보호해서 오래 쓸 수 있게 이렇게 몇 단계 진화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선의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고 그렇게 진화했던 거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바뀐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대에 그렇게 바뀌어서 그 앞서간 기술에 순응한 사람들, 그 당시의 목수들을 사실 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서양의 문화에 그렇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 전통 기술, 그 중에 우리 쟁이들, 목수들, 현장이나 공방에서 하는 그 전통은 뭐냐? 사실상 많이 끊어졌죠. 우리나라의 그 생활 문화, 기술 문화 중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거, 우리 고유의 방식과 언어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활이에요. 활, 국궁 같은 거.
양궁은 이미 남의 거니까 뭐 말할 거 없고, 국궁, 팔터에 가면은 그렇게 옛날에 말씀하시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이제 국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악계통에도 예, 많이 남아 있죠. 저는 그 국악계통에 일하시는 분들과 종사하시는 분들, 당대의 최고의 고수들 분들하고 조금의 그 인간적인 인연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조선의 어떤 그 우리의 맥을 잇기 위해서 일제 때는 정말 하는 수 없이 기생집을 드나들면서까지도 이거를 이어간 거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서양과 우리의 차이는, 서양은 항상 뭐든지 그림과 글과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저 사람이 사람한테 입에서 입으로 하는 우리 구전 문화하고 다르게 근거가 있는, 문서화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문화가 잘 돼 있었던 거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 상황 또는 그 신분제도 이런 것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사람이 사람한테 이어주는 그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저는 다 겪어봤는데,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장단점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게 다 무조건 다 월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오늘 제목에 그 컬럼, 제가 그 쟁이들의 현장 용어라는 것도 달아드릴 거고, 다른 분이 어디 블로그나 이런 거에 대충 정리해 놓은 그 노가다판 현장 용어를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 번쯤 관심 있는 분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그러니까 공방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그 쟁이들, 기술자들, 목수들 한테 가장 좋은 건 뭐냐? 자, 일을 따는 사람들 또는 일을 주는 사람들이 대맞지 않는 것입니다. 공치지 않게 하는 것.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되는 것. 물론 악천후, 천재지변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걸 우리가 대맞지라 그래요. 오늘 대맞지 났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했으니까 돈을 못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주고 일을 따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 대맞진 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훌륭한 덕목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가장 훌륭한 덕목이냐? 대나웃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웃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 2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해서. 전문가들은 대나웃을 내면 안 돼. 소통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성의가 없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대나웃이가 나는 거는 그거 사실 전문가 아니죠. 전문가라고 그러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일 주고 일 따는 사람은 대맞진 하지 않게 하고, 일하는 기술자들은 대나웃이 나지 않게 하고 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제때 간조를 받는 것이에요. 간조가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뭐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그동안 일한 거를 몰아서 받는 그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쟁이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잖아요. 노가다파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주면 난리가 나. 그렇게 하는 데도 물론 없지 않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 작년에 일한 거의 일부는 3개월 후에 돈을 주더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 일군 건설사 앞에 가갖고 그냥 진짜 한 절반쯤 때려 엎은 적이 있는데, 경찰서 가갖고 제가 집회 신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건설사 본사 앞에서 내가 1인 시위 한다고, 내가 거기서 현수막 걸어놓고 돈 내놓으라고, 내가 이놈들 말이지 사람들 일했는데 내가 몇 달씩 돈을 안 주면 어떻게 생활하려는 거네. 나중에 봤더니 하청에 뭐 끝도 없어. 뭔지 모르겠어. 거기에 맨 끝에 제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 시킨 사장 말고는 나머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아뜨건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로 집회 신고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시일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나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발칵 뒤집힌 거지 그냥. 가뜩이나 저 태양건설 같은 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눈 뻘겋게 지금 다 지금 쪼아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터지면 얼마나 높으신 회장님들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노가다판의 생명이 뭐야? 간조야. 왜? 일한 사람들의 생명과 가족들의 먹거리가 달려 있으니까. 자, 정리해 보죠. 어쨌든 일단 사람들은 대맞진 하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은 대나웃이 나지 않게, 그리고
간주를 제때제때 잘 받아서 우리의 생활,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생활을 윤택해지게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소한 그 언어 몇 개 가지고 서로 긁지 마세요. 서로 긁지 마시자. 각자가 사용하는 편한 언어로 그냥 쓰게. 그냥 그렇게 쓰게. 저는 골프 치면서 뭐 빈스윙 이런 거를 뭐 가라스윙 뭐 이런 용어는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현대와 과거와 동서양의 이런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전에 나오지 않는 책에 나오지 않는 그 은어나 방언 그 슬랭을 적절하게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못 알아듣겠다고 하지 말고 같이 어떤 언어를 쓰면 되는지 배우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서로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다. 모른다고 튕겨나가지 말고 내가 모른다고 왕따가 된다는 느낌에서 튕겨나가지 말고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배워서 또 잊어버려 그럼 또 물어보고 쪽팔림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 한 번 쪽팔림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 한 번 제대로 배워놓으면 잊어먹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아무튼 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달아드리는 그 링크를 한 번쯤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더 즐겁고 좋은 하루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